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라 노후 자금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란 자산 배분 효과도 있고 안정적인 자산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인데,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노후에 받을 연금을 내 돈으로 내고 개인적으로 가입한다라고 해서 개인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금을 펀드로 투자한다라고 해서 개인연금의 연금저축 펀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수익이 생기면 보통 예금이자처럼 15.4%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걸 연금으로 수령 시까지 과세된 세금을 연기시켜주겠다, 연장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발생이 되면 매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한 후 매년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즉,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금 개시가 되면 과세 이연되는 부분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 사이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이 내는 것이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을 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혜택이 정말 좋은데 가입 조건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을 받을 때는 몇 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할까요? 네, 10년 이상 나눠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년 의무납하는 게 아니라 5년 가입 기간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펀드를 납입하게 될 때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되면 불입을 하고 여유가 안 되면 불입을 안 해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중도에 돈이 필요해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은 가능한데, 이 중에서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입금을 하고 인출하게 되면 당연히 페널티가 붙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400만원 초과해서 불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비과세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가입한 펀드를 판매하는 것도 페널티가 있나요? 파는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돈은 연금 계좌에서 인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 내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익분에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펀드는 90일 이내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없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는 어디에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몇 군데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 포스증권, 하나은행 여러 군데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어플을 깔고 여러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가장 흔한 금융 어플을 깔고 먼저 연금 계좌부터 개설하셔야 됩니다. 연금 계좌를 개설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입출금 통장에서 투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을 해놓고, 이 연금 계좌에서 여러 가지 펀드가 있겠죠. 이 펀드나 ETF 등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할 때 납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임의식과 적립식으로 가능한데, 임의식은 기간 금액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 방식이고, 적립식은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금액과 횟수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적금처럼 자동이체 걸어놓고 펀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만약에 설정을 해놨다면 만기는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자동이체를 해놨다 꼭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납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금융사별로 거치식 항목이라고 해서 따로 있기는 한데, 그 항목이 있다면 거치식을 클릭해서 한 번에 목돈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추가납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의식으로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납입 방식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두 가지 납입 방식에서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펀드에서만 그렇고 일반 매수하실 때만 그렇지만 연금저축 펀드를 매수할 때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떤 납입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 펀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매수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잠 못 잡니다. 그럼 노후에 쓸 연금인데 안정적으로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잘 배분해 놓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을 통해서 나의 연금 계좌를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과 채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식은 왜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왜 안전자산인지 아셔야 펀드를 잘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잘 성장하려면 뭐가 잘 돌아가야 되죠? 네, 돈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고 잘 뻗어나갈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공장도, 시설도, 모든 것들이 인원도 뽑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게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모으고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에 투자자를 발행한 주식을 사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영업수익이 많이 나면 그에 합당한 배당을 받고 주식 가격도 오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 적자가 나면서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금전적인 손실도 보게 되겠죠. 만약에 말 그대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발행한 또 한 가지 주식 말고 또 뭐가 있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서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채권을 산 사람들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망하지만 않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받아가기만 하면 되죠. 주식보다는 비교적 많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정해진 이자만 딱 받아가기 때문에 조금 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위험할 수도 있지만 기업과 성장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1,000만 원을 A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나는 안정적으로 갈 거야 하면 이 회사의 채권만 사실 거고요. 나는 반반이야. 채권 반 주식
반 섞어서 위험과 안전성을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해. 손해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면서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처럼 펀드를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를 사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투자 성향 파악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할 때 위험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로 가입할지, 안전한 채권형에 가입할지, 그리고 안전성과 위험 비중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혼합형을 가입할지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펀드는 국내 펀드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국내 펀드는 가입해서 불안하다는 분들 중에 해외도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자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재 나이에 맞게 자산 배분도 할 수 있습니다. 100의 나이 법칙 들어보셨나요? 100에서 여러분 나이가 40세다라면 60이 남겠죠.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연금 노후에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연금저축 펀드에 들어가는 펀드와 ETF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